반갑습니다. 2016년 오공채 자료에서 파트 1에 해당하는 영상이죠. 다시 한번 리뉴얼하는 입장에서 기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원래 기존의 16년 기출 문제가 한 7, 8개월 전, 오래됐죠. 굉장히 1월인가 2월 달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16년은 웬만해서는 안 풀고 싶었어요. 왜냐면 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어찌 보면 지금 현행 550체가 시행된 이후로 가장 어려웠던 그 해로 꼽히는 게 2016년 자료 해석이고, 안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또 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제가 변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파트 1, 2 이렇게 깔끔하게 두 개로 나누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기존에는 4개로 이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 영상이 이미 삭제돼가지고 그걸 다시 붙이기도 애매하고 그냥 깔끔하게 분명히 8개월 전에 두치보다는 8개월이 지난 지금의 두치가 좀 더 나을 거라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 힘든 여정이지만 그래도 한번 칼을 뽑았으니까 무라도 한번 썰어보는 심정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로 볼게요. 자, 조선시대 그 조사 시기별 가구수랑 인구수, 뭐 가구 구성비 이렇게 나타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1번, 기억. 1804년 대비 67년의 가구당 인구수는 증가한다 라고 봤는데, 이거분의 이거분의 이거를 이제 비교하라는 거죠. 그냥 여기서 분수를 이렇게 빼지 말고 얘가 분모, 분자라고 생각하고 바로 비교할게요. 자, 언뜻 봐도 3배 넘죠. 9천으로 봐도 3배 넘는 거니까 얘는 3배가 안 되죠. 6만으로 봐도 3배 하면 18만인데 얘는 뭐 기껏해야 2.x배 정도 될 테니까 분모의 증가율이 더 크니까 1804년이 더 큽니다. 옳다고 볼 수 있죠. 니은 볼게요. 65년 상민 가구수는 1804년 양반 가구보다 적다라고 했는데, 일단 가구수가 여기 있고 1804년도 여기 있고, 자 그럼 이제 상민하고 양반의 비중을 찾아봐야겠죠. 상민이 57%, 1804년에 양반이 어딨어? 53%죠. 자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를 비교하라는 소리죠. 언제 여기다 또 이거 하고 있어? 그냥 바로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단 퍼센트끼리 비교를 해보죠. 4가 증가합니다. 자세히 볼 필요 없어요. 10% 미만 증가해. 왜? 얘의 10%는 5.3인데 4가 증가한 거니까 당연히 10% 미만이겠지. 자, 얘 볼게요. 1400을 넘죠. 가볍게 1400이라고 치자고. 그럼 얘의 20%는 약 1400, 뭐 XX가 되겠지. 그럼 얘는 20%에 육박한다. 그쵸? 그 말은 무슨 뜻이지? 여기서 여기 가는 게 여기서 여기 가는 것보다 크니까, 즉 결과적으로 1804년이 큽니다. 따라서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잠깐만,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04년 대비 67년의 가구당 인구수는 증가. 죄송해요. 얘가 더 크니까 감소하죠. 다 구해놓고. 자 그러면 니은은 볼 필요가 없었네. 죄송해요. 리을도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럼 디귿만 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왜 얘로 가는 증가율이 크다고 해서 1804년이 크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다 하는 거잖아. 뻘짓됐나?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건데, 여기서 여기 가는 증가율보다 여기서 여기 가는 증가율이 더 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 가는 게 여기서 여기 가는 것보다 크다면,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 노비 가구는 1804년이 65년도보단 작고 67년보단 많다라고 했어요. 자, 노비는 일단 여기 있고요. 가구수는 여기 있죠. 자, 비교해보죠. 자, 얘로 가는데 2배 증가해. 근데 얘는 2배가 안 돼. 그 말은 이렇게 되겠지. 일단 이건 맞네요. 얘네 둘을 볼까요? 자, 2배 증가하죠. 그치만 3배 넘게 증가하죠. 그 말은 무슨 뜻이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67년보다도 작습니다. 근데 많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정답은 3번 니은 리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볼게요. 매칭형 문제인데 A, B, C, D에 해당하는 국가를 바르게 나열한 거를 찾으라고 하네요. 찾아보죠.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거는 멕시코, 브라질, 사우디, 한국인데, 일단 멕시코, 한국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두 가지가 브라질, 사우디 중 하나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볼 거 없고 B 들어가고
D, BD가 증가합니다. 그 말은 그렇죠. B랑 D가 브라질, 사우디 중 하나고, 자, 여기서 어디로 넘어가냐? 이 브라질, 사우디를 특정할 수 있는 이게 들어간 조건으로 바로 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다행히 그 다음 조건에서 바로 나오니까 그대로 보면 되겠죠. 자, 매년 인구가 1억 명 이상의 국가는 멕시코, 브라질이라고 했으니까 멕시코는 일단 있으니까, 즉 BD 중에 브라질이 나온다는 거는 BD만 보면 된다는 거지. 인구는 이렇게 넘어가 주면 총 배출량을 1인당 배출량, 즉 분모 분자 이렇게 따지란 소리지. 매년 1억이 넘는 건 얘밖에 없죠. 왜? 얘를 나눠봐. 자, 그럼 여러분 이거 2점 몇 정도 되겠죠? 그쵸? 자, 근데 단위를 보면 톤인 1000만 톤이니까, 즉 이거 사라지면 결국 1000명이에요. 그 말은 뭐 2000명 그러니까 1000명이 아니라 1000만 톤이니까 얘는 그냥 1000만 명인 거지. 뭐 2.x니까 2000 몇백만 명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틀려요. 하지만 얘는 다르지. 2라고 보면 얘 한 19 정도 되지. 19 천만이면 무슨 뜻이지? 천만 1억이니까 당연히 1억 명 이상인 거지. 여기만 보고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브라질이 D가 되니까 그게 아닌 거. 얘는 남아공이니까 볼 필요 없었지. 자, 그다음 마지막 볼게요. 2012년 인구는 남아공이 한국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자, 한국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랑 이걸 비교를 해보는 거지.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얘 기껏해야 3.x고 얘는 5에 근접하지만 5는 안 될 겁니다. 근소하게 안 되겠네요. 하지만 얘는 5를 넘네요. 36이니까 37이면 당연히 넘잖아. 그럼 이 A가 남아공이라는 거니까, 즉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 볼게요. 표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고르는 유형으로서, 원래 추가 필요한 자료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16년도는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박사학위 취득자 전체 고용률이 나와 있으니까 볼 필요 없고, 자, 여기 전공 계열별 고용률이 나와 있으니까 얘네도 볼 필요가 없겠죠. 직장 유형 구성비도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박사학위 취득자 중 취업자의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여성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75% 이상, 전공 계열별로는 인문 계열. 자, 박사학위 취득자 중 취업자, 이건 박사학위 취득자고, 박사학위 취득자 중 취업자, 고용 형태만 나와 있지 뭐 의학, 사회, 뭐 여성, 남성 이런 건 안 나와 있잖아요. 이거 보고 아마 헷갈리게 한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얘는 박사학위 취득자고, 박사학위 취득자 중 취업자를 물어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필요하겠죠. 박사학위 취득자 중 취업자. 자, 그 다음에 또 어딨어? 성별. 또 취업자의 성별. 왜냐면 여성을 물었잖아요. 여성 취업자 중이니까. 즉 기억 리을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럼 기억 리을이 안 들어간 거를 다 제거를 해줄게요. 정답이네요. 디귿은 왜 필요할까요? 박사학위 취득자 중 취업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평균 연봉 차이, 즉 평균 연봉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취업자의 고용 형태, 직장 유형별 둘 다 있는데 고용 형태에 따라 평균 연봉을 나타냈고, 자, 그 다음에 직장 유형별 평균 연봉을 나타냈지 성별에 따른 연봉을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볼게요. 규칙에 따라 그림을 작성했을 때 두 자연수 n과 m의 합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사실상 까놓고 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실전에서 보면 이게 무슨 문제지 싶은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가도 솔직히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자료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냥 상황 판단 퀴즈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n-1등분해서 등분점을 찍고 이미 한 점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번호를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위까지 붙었네요. 여기서 이걸 캐치를 해야 돼요. 이걸 캐치 안 하면 헤매게 됩니다. n-1등분을 해서 n-1까지 번호를 붙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12가 마지막이죠. 즉 n-1이 뭐다? 12. 따라서 n은 뭐다? 13.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전에서 긴장을 하고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몰라서, 머리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다 알 수 있는데 실전이라는 그 중압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턴을 어느 정도 문제를 풀면 좀 안정감이 생기죠. 그땐 바로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P의 번호에 m을 곱한 수를 n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서 대응점이라고 한대요. 이런 걸 어떻게 실전에서 바로 이해를 하겠어? 뭐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n은 구했잖아요. 즉 6.5죠. 그 말은 무슨 뜻이지?
m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은 2, 3, 4, 5, 6. 따라서 m과 n의 합을 물었으니까 15, 16, 17, 18, 19 그대로 해놨죠. 자, 그럼 바로 볼게요. 예를 들어서 11을 선택을 했어. 거기에 m을 곱한 수를 n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 4나 1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왜 두 개냐면 1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런 거겠죠. 자, 그럼 22를 생각해 볼게요. 13으로 나누면 뭐가 되지? 나머지가 몇이 나오죠? 9가 나오죠. 안 됩니다. 즉 n은 2가 안 돼요. 3을 해볼까요? 33으로 13을 나눠보면 2를 곱해주면 26이니까 7이 남죠. 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후보군에서 떨어지고 4를 해보면 44. 13으로 나누면 3으로 39로 떨어지니까 나머지 5가 되죠. 이것도 안 됩니다. 5를 해볼까? 13으로 나누면 곱하기 4하면 52지. 3이 안 되니까 즉 결국 6이 정답이에요. 실전에서는 바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굳이 다른 숫자까지 확인해 볼 필요는 없어요. 이건 지금 기출 해설이니까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자, 11에다 6을 곱했어요. 66. 13으로 나누면 뭐가 되지? 13 곱하기 5, 65니까 1이 남네? 맞다. 근데 얘 4는 뭘까? 이건 4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4에다 6을 곱하면 24죠. 얘를 13으로 나누면 1 플러스 나머지가 몇이 남지? 11이 남죠. 4 입장에선 11이 남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1 입장에서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n이 6이었나? 6을 13으로 나누면 뭐가 되죠? 그냥 얘는 6이지. 나머지가 6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5번 볼게요. 사실 이것도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굉장히 실전에서 당황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료가 많아서 비교적 5번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각국의 철도 사고랑 운행장애 발생 현황, 원인 분석에 대한 자료고 가나다라 마에 들어갈 수를 골라보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자, 일단 2013년 철도교통사상 사고는 전년 대비 사건이 증가했으며 이 중 투신 자살이 27로 전체의 90%다. 여기서 전체 철도 교통사상 사고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27을 90% 나누면 30이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30에다 90%를 곱하면 27이 나온다는 걸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 30건이라는 거지. 그 말은 뭐지? 전년 대비 26이란 소리입니다. 2013년 철도 안전사상사고 한 건당 피해자 수는 1명으로 전년과 동일했고 피해자 유형은 모두 직원이다 라고 했어요. 자, 모두 직원이고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한 명당 한 건이랬잖아. 그럼 직원도 결국 이게 총 그러니까 뭐죠? 피해자 사고 건수도 이거랑 똑같다는 거죠. 왜냐면 전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지. 지금 이제 문제 풀 땐 바로 보이지만 실전에서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거 되게 알쏭달쏭할 수 있거든요. 한 건당 피해자가 한 명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9명이죠. 여기 9명이라고 쳐봐. 9건이라고. 그럼 9분의 9잖아. 그럼 한 건당? 아이고. 맞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9고요. 그러면 얘는 9가 되겠죠. 얘는 8이 되고. 그럼 맞죠? 자연스럽게. 자, 그럼 26, 9. 자, 2014년엔 규정, 급전, 신호를 제외한 원인으로 모두 3건의 운행장애가 발생했다. 맞죠? 2014년에 운행장애 지연 운행에서만 3건.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걸 봐야 돼요. 얘네들을 제외하고 모두 3건이 발생했다는 건 여기가 2가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2가 됩니다. 양상 얘는 뭐지? 0이 되겠지. 얘는 1이 되겠죠. 1건이 감소했으니까. 그래서 1 맞죠? 다는 뭐 구할 필요 없죠. 8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쉬워 보여도 그 문제에서 내포하고 있는 이 조건, 이 보고서에서의 이게 숨어 있어요. 규정 위반 급전 신호를 아예 무시하고 3건이 발생했다는 거는 여기 한 건이라면 얘네들 무시했을 때 여기가 무조건 2가 되어야만 3건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럼 자연스레 얘네들은 0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6번 볼게요. 이것도 매칭형인데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아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되게 자료가 많아 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면적 대비 총 생산액을 기억에서 잡고 있는데
두 번째로 큰 거, 즉 2등을 골라라 라는 소리입니다. 면적 대비 총 생산액은 A분의 C가 되겠죠. 자, 일단 1, 2등을 빠르게 살펴봅니다. 누가 봐도 지금 얘 거의 4 가까이 되죠. 수도권이 1등 같아 보여요. 나머지 이제 1을 넘는 애들 중에 보면, 자, 나머지는 다 1이 안 돼요. A분의 C가. 하지만 얘는 1을 넘죠. 12.4분의 17.1은 자세히 계산하지 않아도 일단 1을 넘는다는 거는 자명하니까. 그럼 얘가 2등이 되겠죠. 얘는 지금 거의 4 가까이 되니까. 동남권을 제외하고 제외를 해줄게요. 면적 대비 농임업 생산액. 즉 이번에는 A분의 D를 물었네요. 눈에 띄는 놈들을 빠르게 선별해 보겠습니다. 얘 제주 1.8분의 6.6. 얘가 일단 1등인 게 딱 보입니다. 그럼 나머지를 볼게요. 1 안 되니까 1 안 되는 것들은 제외해 주세요. 얘 1을 조금 넘으니까 제외해 줄게요. 1을 많이 넘는 애들이 많아서. 자, 그러면 동남, 호남, 충청. 얘네들을 이제 볼 수 있겠죠. 16.6분의 18.4. 이거 그냥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써서 설명합니다. 자, 얘네들 셋을 비교하면 되겠죠. 자, 이건 이제 비타민 연습을 많이 했으면 빛을 발할 수 있는 유형이다, 그쵸? 1에 대해 해당하는 걸 제외해주면 18, 57, 25가 되니까 누가 봐도 얘가 가장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배 증가하는데 2배, 얘는 뭐 2배도 증가를 안 하고 당연히 분자의 증가율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25에서 57은 2배를 넘는데 얘는 2배가 안 되니까 분자의 증가율이 크죠. 왜 이렇게 하냐고? 1에 해당하는 수치를 제거하고 지금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아니 이런 거잖아. 1.1, 1.2, 1.3 비교하는데 0.1, 0.2, 0.3 비교해도 되는 거잖아요. 얘가 가장 크다는 거는 이걸 1을 제외하고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무슨 뜻이죠? 264207이 누구죠? 호남이죠. 그래서 호남이 됩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인구 대비 제조업 생산액은 뭡니까? B분의 2를 묻고 있네요. 누가 봐도 얘가 좀 커 보이죠? 충청이. 거의 1.7 정도 돼 보여요. 유력한 1등이라 보고. 자, 그럼 얘는 이제 1.4 정도 되고 얘는 1.4를 넘죠. 확실히. 그럼 충청이랑 동남만 비교하면 되는데 B분의 2. B분의 2. 자, 분모가 되는 거는 지금 102에서 158이라고 볼게요. 그냥 소수점 생략하고 무시하고. 근데 지금 50% 이상 증가하죠. 하지만 얘는 73에서 173에서 246이 증가해요. 그럼 73 정도 증가하는 거니까 173분의 73은 50% 미만이죠. 어떻게 그렇게 바로 빨리 판단할 수 있냐면 여기 곱하기 2를 해봐요. 146이죠. 근데 그게 이 분모를 못 따라가죠. 그 말은 뭐지? 2분의 1 안 된다는 거죠. 50% 미만. 여기 숫자가 조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설명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 설명을 잘 따라오시면은 이 숫자가 작아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어찌됐건 그 말은 뭐지?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작으니까 당연히 충청이 1등이니까 즉 동남권이 두 번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 써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숫자 연습을. 제 영상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의존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제 영상을 보는 건 그냥 얘는 이 새끼는 이렇게도 푸는구나. 솔직히 이런 거 보시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방향을 잡고 참고를 하고자 보시는 거니까. 7번 볼게요. 금융기관이 6개 있고 2개 금융기관에 개인 신용등급별 햇살론 보증잔액 구성비를 나타냈답니다. 그래서 바르게 나열한 걸 찾으래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전체에서 이 등급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 6개 중에 임의의 기관으로 이렇게 찾았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찾아가야죠. 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 보시면 돼요. 이 전체에서 이 비중에 맞게끔 만들어진 걸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일단 7등급 볼까요? 25.6. 전 얘를 볼게요. 왜냐면 25%와 가깝잖아. 25%는 뭔데? 4분의 1. 자, 그러면 25%에 해당하는 등급에 곱하기 4를 했을 때 분모를 약간 넘는 애가 얘가 되겠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7등급 보죠. 여기다 4 곱해 볼게요. 23만 2천 정도 되나? 22만 7천이면 거의 근접하죠. 얘가 농협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1, 2만 남겨두고 제거를 할게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고? 4 곱하면 22,000이죠.
압도적으로 넘죠? 25%를 그냥 넘는 거예요. 거의 30%를 넘겠죠. 얘도 7,500이니까 그렇고요. 얘도 사고파면 52만이고 얘가 새마을금고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4를 곱했으면 48만에 28,000. 그럼 대충 50만 정도 되잖아요. 아, 50만인 줄 알았는데 56만이네요. 그럼 얘 애매한 것도 아니죠. 얘는 25%가 안 돼. 얘도 4하면 240만이니까 25%를 월등히 넘으니까 즉 농협이 되고요. 자, 여기서 팁은 수역과 축현만 보고 여기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 보면 되는데 저는 1등급 저는 이제 6등급만 보고 넘어갈게요. 30% 편하니까. 자, 6등급이 여기 있고요. 얘의 30% 이제 비교하면 되는 거죠. 일단 볼게요. 얘의 30%는 뭐가 될까요? 한 5,5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얘의 10%가 이 정도 되고 여기 곱하기 3을 해버리면 이거 5,400 넘어갑니다. 5,441인가요? 얘를 가볍게 넘습니다. 그 말은 축협이 된다는 거죠. 잠깐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저도 이제 헷갈리는 경향. 이게 5,400에 5,600 정도 되니까 30.7%죠. 거의 약 31%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1%에 해당하는 건 177 정도 되니까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축협을 볼까요? 678이죠, 10%가. 곱하기 3을 해주면 1800에다가 얘 240 정도 되니까 2040 정도 되고, 그러면 6784의 30%가 2040 정도 되는데, 얘는 30%도 안 되죠, 지금. 얘는 30%를 어쨌든 넘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협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만만하지 않죠? 8번. 우리나라 시군의 2013년 경지, 논, 밭 면적에 대한 자료를 나타냈고 옳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자, 기억부터 보죠. 해남군의 논 면적은 밭 면적의 2배 이상이다. 이거 327 제거해도 2배 해주면 24,000이잖아. 2배가 안 되죠. 여러분 여기 니은은 보실 필요 없어요. 가뜩이나 시간 부족한데. 디귿 볼게요. 서산시의 밭 면적은 김제시 밭 면적보다 크대요. 자, 일단 밭에 서산이랑 김제가 없어요. 하지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김제시 경지 면적을 볼게요. 경지는 논이랑 밭을 다 더한 거잖아. 그러면 김제시 논 면적을 빼주면 밭 면적이 나오겠지. 5,100 정도 되죠. 서산시가 문제인데 일단 논 면적이 21,730헥타르. 여기 없어. 그럼 여기를 따져봐야지. 극단적인 경우에도 이게 성립하면 옳은 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극단적으로 볼 필요도 없네요. 서산시가 여기 있으니까. 자, 그러면 서산시의 논 면적을 여기서 빼주면 뭐가 되죠? 대략적으로 한 5,500 정도 되겠죠, 여러분. 5,100보다 크다는 건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럼 뭐죠?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리을. 상주시의 논면적은 익산시의 논면적의 90% 이하이다 라고 했는데 상주시의 논면적을 일단 볼게요. 일단 반면적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상주시가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여기다가 가정을 해주자는 거지. 얘가 6등이라고 하고 상주시면 그럼 27,285보단 작아야겠지. 그럼 그냥 27,285를 따와도 돼요. 그렇게 해도 문제 풀리니까. 자, 그럼 여기서 상주시 반면적을 빼주면 16,000 정도 되나? 어쨌든 얘보다는 같거나 작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익산시의 논면적 19,000이죠. 자, 익산시 논면적의 90% 이하라는 건 여기서 10%, 즉 1,900을 빼주라는 거지. 그럼 뭐예요? 17,000 어쩌고저쩌고 되겠지. XXX 콤마예요, 여러분. 자, 그럼 어쨌든 17,000 XXX는 16,000 이하보다 크잖아. 그 말은 90% 이하가 맞죠. 얘의 90%가 이건데 이거보다 작으니까 이하가 맞는 거잖아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까다롭고 복잡하고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제 기출풀이로 모든 걸 끝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 건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세세하게 풀어보셔야 체화가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9번 볼게요. 어린이집 유치원 11개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 현황에 관한 자료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각 주좀 한번 볼까요? 특별활동 실시 전체에서 해당
프로그램 실시 집수를 곱하기 100 하는 거 당연하겠죠. 1개 이상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대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숫자를 여기 구해줬죠. 동그라미 쳐봅시다. 동그라미 쳐도 되고 여기다 이렇게 크게 써도 되고. 쓸까요? 저는 이제 해설을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 써도 잘 보이시려나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가죠. 목이 아파서 5초만요. 아이고 5초 넘었다. 기억 볼게요.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율이 40% 이상인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뭐 이거는 가볍게 보는 거죠. 3개. 맞네요. 아이고 공교롭게 프로그램도 똑같네요. 프로그램 수만 물었는데.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기간 수 대비 파견 강사 수 비율은 영어가 음악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이거분의 이거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죠. 2,500으로 봐. 2배 넘죠. 5,000이니까 2배가. 근데 얘는 6,000이잖아. 얘는 2배도 안 되죠. 얘 2배가 되려면 4만 가까이 돼야 되니까. 분자의 증가율이 분모의 증가율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영어가 더 커요. 리을만 볼게요. 어린이 특별활동 프로그램 중 과학 실시 기간 수는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많다라고 했어. 자, 이건 어떻게 구하죠? 뭘 어떻게 구해? 이 전체에다 이걸 곱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따로 빼오지 말고 여기서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해설이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 한번 해볼게요. 수선의 발은 아닌데 그냥 직선이라고 합시다. 뭘 또 수선의 발이래. 이거 곱하기 이게 실시기간, 이거 곱하기 이게 실시간이죠 여러분. 자, 그럼 비중은 비중끼리, 얘네끼리 해봅시다. 자, 28이죠 대충. 그럼 64, 한 4.4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64, 24, 한 4.5배. 얘는 5배가 넘는데.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게 더 크죠. 어린이집이죠 얘는. 어린이집이 더 큽니다. 어린이집보다 많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1번이 되겠네요. 10번 볼게요. 10년간 A기업과 주요 5개 기업의 택배 평균 단가와 A기업 택배 물량에 대한 자료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택배 평균 단가를 보겠습니다. 일단 물량분의 매출액, 그 다음에 A기업 택배 평균 단가 비교지수는 주요 5개 기업 이거랑 A기업, 이게 무슨 뜻일까? X축, Y축을 살펴봅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Y분의 X예요. 즉 Y축분의 X가 A기업 평균 단가 비교지수라는 거지. 맞죠. 왜냐면 A기업이 X축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걸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죠. 이걸 X축, Y축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비교할 때 이따 설명할게요. 1번 10년 동안 A기업 평균 단가 비교지수가 가장 작은 애는 바로 물어보죠. 2002년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주의하시고 자리수 맞는지. 왜냐하면 fx 꼴 x라는 1차 함수를 이거를 그려서 판단하려면 이 단위 레인지가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물결 표시는 뭐냐면 축약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250에 지금 간격을 보이고 있지. 근데 얘는 0에서 2250이면 2250이라는 거죠. 여러분 축적 알죠? 사회과부도 초등학교 때, 초딩 때, 아니면 사회 시간, 중고등학교 때 축적 배우잖아. 그쵸? 축적이에요. 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이렇게 한 칸으로 한 건데, 그럼 어떻게 이걸 해도 되냐라고 하는데, 같이 축적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Y는 X 그래프를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찌됐건. A기업 평균 비교 단가가 가장 작은 애는 2002년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여기서 이 원점에서 보면 얘가 가장 크긴 하죠.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 가장 작다고 했으니까 틀렸을까요? 아니죠. 비교 지수는 어떻게 한다고? 이 Y축이 얘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 그 말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울기는 편하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누가 가장 커? 2009년이 가장 크죠. 하지만 여기서 누가 가장 작죠? 2002년이 작죠. 그러니까 옳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2번이랑
이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거든요. 2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2007에서 9년 동안 A기업 택배 매출액은 매년 상승해서 2009년에는 3천억 원이라고 했는데, 매출액은 평균 단가랑 물량을 곱하는 거니까 여기에 X축 숫자랑 이걸 곱하라는 거죠. 7, 8, 9 좀 볼게요. 2708 여기 다 있네.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자, 그 다음에 이거 곱해야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얘네들 곱하는 거예요. 아, 이거 빼자 그냥. 이거 이제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좋아요도 적고 조회수도 안 나오고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65%인가 되거든요. 100명 중에 65명이 안 보고 구독 안 하고 보시고 35명 되게 감사한 분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는데 진짜 가끔씩 그런 거 보면 좀 슬프더라고요. 이걸 내가 계속 하는 게 맞는 건지 싶기도 하면서. 어찌됐건 여기서 여기 갈 땐 줄어들어. 한 뭐 3% 줄어들겠죠. 80 정도 좀 감소했으니까. 그치만 여기서는 압도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는 계산을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83에서 99면 20% 정도 증가를 했는데 얘는 기껏해야 한 몇 프로, 한 5% 이내로 감소했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여기서 여기 가는 증가율보다 여기서 여기 가는 증가율이 크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건 맞고, 2009년 돈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자, 2009년 돈을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숫자를, 죄송해요. 이거 하나씩 제가 땡겼었네요. 아이고, 이거 어쩌지? 이거 시간 많이 걸리는데. 제 잘못이니까 다시 쓰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똑같죠. 여기서 증가율, 여기서도 압도적이니까. 일단 그건 맞아요. 0, 7, 8, 9년으로 갈수록 매출액은 커져요. 근데 얘 이제 매출액을 물었으니까 얘 2600으로 잡고 얘를 111로 볼게요. 간단히 생각하세요. 26만에다가 26,000, 그 다음에 2600,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죠. 어찌됐건 얘는 30만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단위 3개를 빼줬잖아. 30만에다 이걸 더해주면 뭐가 되죠? 300, 3천, 3억이죠. 거기다가 단위가 1000이었으니까 어딨어? 1000개였으니까 3천만에다 1000을 곱하면 3천억이 되겠죠. 3억 33, 30만에다가 이제 이걸 동그라미 3개, 6개 해주면 3천억이 되니까. 근데 얘는 3천이, 이게 3이 안 떨어져요. 어쨌든 이걸 다 더했을 때. 중요한 건 무슨 뜻이냐?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3천억 원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1, 2번이 좀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1번 보도록 할게요. 커피 판매 정보에 대한 자료고, 한 잔만을 더 판매하고 영업을 종료한다고 할 때 매상측 매출 순이익이 총 이익이 64,000원이 되기 위해서 판매해야 될 친구를 골라라 라는 거고요. 판매 가격에서 재료비를 빼주고 몇 개를 판매했냐를 곱해야 당연히 이익이 나오겠죠. 다른 건 없고, 재료를 무조건 한 번 사용했을 때 동그라미 하나, 나머지 X나 사용 안 했다라는 뜻이니까 계산해보죠. 진짜 아메리카노가 마진이 많아요. 많이 떨어져. 2,800원이죠 그러면? 곱하세요. 그럼 14,000원이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풀게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뛰어나신 겁니다. 9,000원. 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 절대 안 하거든요. 제 실력이 그렇게 좋다고도 말 안 하고. 3,400원 곱하기 3하면 1,200원. 나머지 좀 볼까요? 그치, 얘는 꼭 50원 이렇게 해놔. 애매하게. 뭘 애매합니까? 그래도 해야지. 자, 8,000원에서 1,300원 빼주는 게 더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빼줄 거. 6,700원. 얘는 얼마죠? 850원인가요? 그것도 똑같이 해볼게요. 6을 곱하면 5,100원. 얘 6을 곱하면
27,000원. 자, 그럼 여러분 이걸 다 더하지 마시고 1회전에 100원대만 볼게요. 600원이죠. 어찌됐건 이런 숫자가 나올 거예요. 이건 이제 만의 자리니까 이제 XX를 해준 거고. 근데 문제에서는 64,000원이 돼야 돼. 그 말은 다른 거 계산 안 해도 여기다 400을 더하면 이게 0이 되겠지. 그럼 무조건 400원대로 떨어지는 메뉴를 가져가야 돼요. 이익이. 자, 그럼 뭐가 있었죠? 400원이 되는 거? 얘 있었잖아. 나머지는 안 되죠. 400원이. 얘는 얼마였어? 500원에 빼주면 3,500원이었고. 얘는 몇백, 50원 단위로 나오잖아요. 한 잔의 판매 이익이. 얘잖아요. 아, 잠깐만. 카페 모카잖아. 잠깐 바닐라 라떼잖아. 600원 빼주면 3,400원이니까. 그래서 바닐라 라떼가 400원이 돼야 딱 된다는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12번 볼게요. 12번이 약간 함정스러운 문제입니다.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제출된 설문지 응답 결과를 정리한 거고 옳은 걸 일단 고라갑니다. 자, 조건부터 한번 볼게요. 어차피 이거 지금 봐야 의미 없거든. 동일 시점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고요. 한 명당 한 부만 줬어요. 중복 허용을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응답 거부는 또 허용이 되는데 복수응답은 여기다 미리 말했네. 이거 어차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150부를 나눠줘. 근데 이거죠. 20부는 제출이 안 됐어. 뭐 이런 거죠. 그 응답 거부를 했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배포된 설문지 중 제출된 설문지 이거 보면 되는 거잖아. 15분의 13. 근데 여러분 15분의 13보다 15분의 2를 계산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거에 해당하는 퍼센테이지를 100%에서 빼주면 이게 수치니까. 이거 분수의 소수평을 알고 있으면요 바로 나옵니다. 기계적으로. 왜냐면 15분의 1이 6.66 이렇게 가는 순환 유리수니까. 그럼 6.67에서 끊어도 13.33이 되겠죠. 정확하게 계산하면 이거예요. 30분의 4 곱하기 2하면 통분하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분모 분자 똑같이 2 곱해주면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게 분수의 특징이잖아요. 그쵸? 3분의 1은 0.3333이고 3분의 4는 당연히 1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1.3333이 되겠죠. 이게 자유자재로 됩니다. 분수의 소수편을 암기하시면 제 채널에도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85% 이상이죠. 얘 빼주면 뭐가 되는데 86.67이 되잖아. 맞죠, 여러분? 맞나요? 어쨌든 옳습니다. 니은 볼게요. 학력 분포에서 고졸이하의 비율이 가장 낮다라고 했는데 대상자는 이제 150명이죠. 6명. 자, 그럼 이거 당연히 맞겠다 하고 기억 니은이 맞다고 하고 1번이 정답일 때 아마 1번을 많이 선택한 분이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1번을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지? 여기 20분은 제출이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전체 설문조사 대상자의 학력 분포를 물었어요. 이게 만약에 제출된 설문조사 응답자 거기서 제출된 설문지에서 학력 분포라면 이게 맞아요. 하지만 제출된 설문지가 아니라 전체 설문조사 대상자가 150부라는 거지. 그러면 그 20부가 극단적으로 고졸이라고 쳐볼게요. 그 26이 되죠. 대학원 제 이상이 더 작아집니다. 따라서 알 수가 없어요. 리을은 볼 필요 없고 디귿만 볼게요. 제출된 설문지의 문항별 응답률은 직무 유형이 소속 기관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자, 제출된 건 139. 즉 분모는 똑같으니까 분자가 되는 얘네 다 더해서 누가 더 크냐를 파악하라는 거죠. 120, 115. 115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55, 89, 22, 111. 맞지? 나머지 자세히 계산할 필요 없죠. 왜냐면 115보다 크다는 게 여기까지만 계산해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직무 유형이 더 커요. 아이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16년이라. 13번 볼게요. A국 전체 근로자의 회사 규모 및 근로자 직급별 출퇴근 소요시간 분포와 유연 근무제도 유형별 활용률에 관한 자료고 옳은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규모 및 직급별 출퇴근 소요시간 분포랑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1번 볼게요. 출퇴근 소요시간이 60분 이하 근로자 수는 출퇴근 소요시간이 60분 초과인 근로자 수보다 모든 직급에서 많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비율만 줘도. 왜냐면 직급끼리는 비교가 가능하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얘는 50% 넘죠. 합계가 100이니까 얘가 50을 넘는다는 게 뭐지?
얘를 제외한 얘네들은 당연히 50을 안 넘는다는 거지. 얘 또한 그렇게 보면 되죠. 하지만 얘는 50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여러분. 48.5인가요? 그럼 얘네도 50% 넘으니까 여기서 발립니다. 2번. 출퇴근 소요 시간이 90분 초과되는 대리급 이하 근로자 비율. 여기서부터 보면 되죠. 이게 왜? 탄력근무제를 활용하는 대리급 이하. 23.6이죠. 얘 더한 게 23.6을 넘냐 안 넘냐만 보면 되니까 가볍게 계산하면 됩니다. 얘 둘이 더하면 10.3이지. 10.3이랑 이것만 더해도 24.1입니다. 얘를 안 더해도 이미 23.6을 넘기 때문에 낮다라고 한 건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번. 출퇴근 소요 시간이 120분 이하인 과장급 근로자 중에는 원격 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120분 이하가 얘네들이죠. 얘네들 다 더하는 것보다 얘를 100%에서 빼주는 게 더 빠릅니다. 9.4에 15%. 따라서 85%라는 거지. 120분 그 근로자는 85%입니다. 과장급. 근데 원격 근무제를 활용하는 과장이라고 물었죠. 어딨지? 잠시만요. 자, 여러분 이거 보죠. 120분 이하인 애들이 여기 있고 얘네는 120분 초과죠. 여기에 해당하는 과장님들이 극단적으로 모두 원격 근무제를 했다고 쳐볼게요. 무슨 뜻일까요? 출퇴근 소요 시간이 120분 이하인 과장님들 중에서 1.3%는 무조건, 여기에 해당하는 이 비율은 무조건 이걸 받아야 돼요. 그 말은 원격 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입니다. 이게 최소교집합인데 이렇게 집합 개념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참고해 보시고 문제를 보셔야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얘네도 다 최소교집합이거든. 합집합인가 이거는? 어쨌든 집합 문제예요. 이 지금 집합 문제예요, 이게 사실상. 원격 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54.4%, 탄력 근무제와 시차 출퇴근제 중 하나 이상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어딨어? 이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비율을 따질 수 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탄력이랑 시차 중 하나 이상을 활용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탄력만, 시차만, 둘 다. 얘네들을 다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이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잡아야 돼요. 얘를 잡으면 안 되지. 얘를 잡아야 얘도 포함될 수 있는 거잖아, 이 안에. 그래서 41.7%에서 둘 다 하는 비율은 최대 이렇게 둘이 가능하지. 왜 그런 줄 아세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1000명 있으면 417명은 여기에만 다 투표를 했고 150명은 탄력 근무제만 활용해. 얘네 둘을 다 더해야 모두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7.3인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원격 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54.4%였죠. 근데 여기서는 막연하게 작다라고 했죠. 자, 41.7에서 즉 54.4 미만일 때는 크고 그 이해는 적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무조건적으로 적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5번도 똑같습니다. 4번이랑 푸는 거 여러분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틀렸어요. 5번도. 14번 볼게요. 일단 옳은 거 고르래요. 바로 들어가죠. 거세우 각 등급에서 15년 10월 평균 가격이 비거세우와 같은 등급의 2015년 10월 평균 가격보다 모두 높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비거세우 이게 모두 높대요. 모두 낮은데 반대로 해석하라는 거네요. 1번 틀렸고 2번 모든 품목에서 전월은 15년 10월보다 높대요. 여기서 조금 줄어들죠. 2015년 10월, 전월, 전년 동월, 직전 3개년 모두 비거세우 1등급이 다른 거보다 높대요. 보겠습니다. 높고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917에서 910이 딱 5 차이 납니다. 여기서 반례예요. 대충 보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4번. 직전 3개년, 이거 왠지 답 5번 같다. 괜히 또 시간 끌게 하려고. 직전 3개년 동월 평균 가격 대비 전년 동월 평균 가격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은 거세우 2등급. 1000원 정도 증가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거의 2,000원 가까이, 한 1,800원, 700원 정도 증가했죠. 1,700, 정확하게 1,600 얼마가 되겠네. 1,684원? 어찌됐건. 86원? 76원? 어쨌든. 뭐 이걸 자세히 계산하고 있어. 어쨌든. 2,000원 가깝죠. 틀렸어요. 정답은 5번이고. 여러분이 또 5번 이렇게 넘어가면 분명히 또 5번을 질문할 것 같아서 5번도 그냥 여기서 하고 넘어갈게요. 분명히 또 질문 댓글 되게 달릴 것 같아서. 이게 여러분들 되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증감률은요, 절대값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건 변화율이겠죠. 증감률 이꼴 변화율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강사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던데, 그거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겁니다. 증감률은 증가율 플러스 감소율이에요. 그래서 표시를 할 때,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증감률끼리 비교를 할 때는 또 절대값을 씌워서 비교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전년 동월 평균 가격 대비 이게 분모가 되고 15년 10월이 분자가 되는 거지. 자, 비거세우 2등급이 가장 높대. 이거분의 이거분의 이거. 자, 이거 볼게요. 3,700이죠. 1에 해당하는 걸 제외해 준 거야. 이거분의 3,700. 나머지 볼까요? 얘도 3,000이 안 돼요, 얘는 대신. 하지만 얘는 3,000이 넘고요. 나머지 3,000을 넘지만 분모가 작잖아. 얘는 3,000이 안 되고 얘도 2,000이 안 되고 얘는 좀 비슷하거든. 얘네 둘만 비교하면 되겠다, 그쵸? 어림산을 좀 해볼게요. 숫자를 좀 바꿔줄게요. 이걸 이제 1을 좀 제외해줄게요, 여러분. 그래야 더 숫자가 되게 수월해집니다, 상당히. 얘네들 비교하면 되죠,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지금 8 증가했니? 8. 그러면 30분의 8은 뭐 몇 정도 될까요? 한 26% 정도? 8, 4, 30, 한 26, 7% 증가를 했고, 얘는 뭐 기껏해야 볼 필요도 없으니까 얘가 더 크죠. 얘가 누군데? 2등급.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증감률이 가장 큰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러스 50%, 마이너스 70%면 잠깐만 얘가 더 큰 거 아닌가요? 이 논란 아마 이게 분명히 이의제기가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다 플러스로 준 것 같아요.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건데 이거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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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가 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증감률이라고 사실 볼 필요가 없었어요. 다 증가예요. 이거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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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냐면 감소하지 않잖아. 다 1보다 크잖아. 이게 증가했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기서 여기 증가하는 거. 그래서 아마 그 논란을 잠재운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상 평균 가격 증가율이 가장 큰 품목이라고 봐도 무방했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다 숫자가 커지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시간이 되게 많이 소모됐네요. 갈 길이 뭔데? 씹어볼게요. 성적 자료 일부고 옳은 걸 고르라 합니다. 그래서 5과목이고 학생은 6명. 다 빵꾸를 뚫어놨죠. 평균을 이렇게 해주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선 구할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이 빵꾸를 다 안 채우고 구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둬야겠죠. 기억 볼게요. 영희의 성취도 수준은 2과목 시험 점수가 17점 이상이면 우수 수준이 될 수 있다. 그럼 17점을 잡아요, 그냥.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구해야겠죠. 일단은 이 평균을 내야 되니까. 그럼 얘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일단 철민이부터 구해보죠. 5과목이니까 여기 5를 곱하면 93점이 돼요. 그럼 얘네 다 더한 게 93이 돼야겠지. 38, 17 더하면 55. 둘이 더하면 75. 빼주면 18점. 얘는 18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80점이니까 30점, 50점, 64점, 즉 16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죠. 17점 이상이면 무조건 최소로 잡으세요. 그럼 우수 수준이 될 수 있냐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30, 60, 75, 나누기 5, 15점. 그럼 15점 이상부터 우수가 되죠. 가능합니다. 은경이가 2과목 시험 점수에 따라 기초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빵꾸가 많이 뚫려있네. 일단 2과목은 모르니까 얘는 채워야겠죠. 자, 평균이 14.5면 뭐지? 6을 곱했을 때 87점이 돼야 되는 거죠. 방법 없어요. 뭐 그냥 구해보죠. 뭐 65점이 돼야 되는 거죠. 곱하기 5하면. 자, 28, 40, 50, 15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5, 50, 72 그리고 14.5
이거 곱하기 6겠죠, 여러분? 여기서 이걸 빼주면, 그렇죠. 은경이 15점이 나옵니다. 28점, 45점, 60점이고요. 이 과목 점수에 따라 어떻게 되냐면, 일단, 자, 기초 수준이 될 수 있는 거는, 평균 점수 12점 미만. 몇 과목이지? 5과목지. 60점이죠. 오케이.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이미 얘가 빵점을 맞더라도 여기가 60점이에요. 그럼 얘는 60점 미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기초가 안 된다는 거죠.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거를 보려면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도 되는 저는 리을 볼게요. 민수의 C 과목은 15점이었나요? 숫자를 내가 이상하게 써가지고. 응? 아, 뭐라 쓴 거야? 제가 제 글씨를 못 알아보겠네요. 아, 15점. 자, 그럼 15점이고 철민이 A 점수. 철민이 구해놨죠. 높다? 틀렸죠. 낮죠. 얘가 맞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볼게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넘어가야지 1턴에서는. 시간 되면 이제 푸는 거고. 대신 이 문제는 시간을 할애하면 웬만한 실수하지 않고서는 바로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출장여비를 가장 많이 지급받는 출장, 즉 내림차순으로 골라봐라 라는 건데, 이런 거는 선지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16년도는 웬만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갑, 을이 있는데 일단 갑을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자, 같은 국가를 똑같은 출장 기간을 가지만 뭔 차이가 나냐면 마일리지를 사용했냐, 정액 지급이냐, 실비 지급이냐, 실지충 비용이 차이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실비 지급을 할 때는 실지출 비용에다가 박수를 곱해라. 435 조그맣게 써줍시다. 자, 마일리지 식비는 마일리지 미사용하면 그냥 식비 곱하기 일수 288이죠. 곱하기 4하면 암산해서 얘는 사용을 하네요. 1.2를 곱하라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뜻이지? 288에다가 여기다 20% 곱하면 한 57.6 정도 되겠죠. 그냥 57이라고 보세요. 뭐 소수점까지 구할 필요는 없고. 얘는 숙박이 정액 지급입니다. 출장 국가의 상한액에다가 박수를 곱하고 0.8을 곱해. 자, A 국가 갔으니까 상한액이 170달러죠. 3 곱하기 0.8. 510달러죠. 0.8은 무슨 뜻이죠? 여기서 20%를 빼주는 게 더 빨라요. 여기서 102를 빼주면 408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볼게요. 얘가 20 몇 달러 높지만 얘가 압도적으로 57달러가 높으니까 결과적으로 을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3, 4, 5 중에 답이 나오고, 시간이 없으면 뭐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하나 찍어야지. 여기서 하나 찍는 것보단 낫잖아요. 자, 그다음에 정병무를 보겠습니다. 어차피 다 구해야 되네, 이거. 자, 병 같은 경우는 비국을 갖고 실비지급이니까 그냥 3박 330달러 사용했으니까 1.2 비국가의 식비가 이거죠. 300달러에 20%니까 360달러. 숫자 작아도 이해해주세요. 잘 따라오시면 보입니다. C국 정액지급이죠. 상한액을 곱해야겠죠, 여러분? 그러면 400달러에다가 0.8이니까 즉 320이 되고, 6일 동안 C국에서 밥을 먹었으니까 270달러죠, 여러분. 오케이. 얘 볼게요. 실비죠. 실비면 그냥 곱하기 하면 되지. 375달러. 1.2를 곱해주죠. D국가에 6일 동안 밥을 먹었으니까 210에다가 20%. 얘 20%는 42. 252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690이고 얘는 600이 안 되죠. 600이 안 되고 590이니까 얘랑 얘를 비교하면 600 얘는 한 30 몇 밖에 안 돼요. 얘는 700에 가깝고요. 690이니까. 따라서 병무정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볼게요. 표와 조건은 고객기관 유형별 기관수, 유형별 공공 데이터 자체 활용 및 뭐 어쩌고저쩌고를 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요. 자, 표부터 천천히 가볼게요. 자, 1차는 600개고요. 2차는 300개입니다. 모든 1차 기관은 공공 데이터 원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1차 고객 기관은 공공 데이터를 자체 활용만 하는 기관과 자체 활용 없이 개인 고객 또는 2차 고객, 이 세 개로 나뉜다고 하죠. 1차 고객 기관 중 25%는 공공 데이터를 자체 활용만 한답니다. 일단 여기에 25%, 600의 25%는 뭐죠? 암산하십시오. 150개죠? 이렇게 되고요. 1차 고객기관 중 50%는 2차 고객기관에게 공공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600의 50%는? 그쵸, 얘 지금 3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차 고객기간 중 60%는 개인 고객에게 공공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 말은 2차에서도 일단은 이거는 이제 이거부터 보고 해보죠. 2차 고객기간 중 30%는 자체 활용. 그러면 90개니까 자체. 70%는 개인 고객. 즉, 무슨 말이죠? 여기에 210개가 간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면 1차 고객기간 중 60%는 1차 고객기간은 얘도 어차피 1차 고객기간인 거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왔으니까. 그러면 1차 고객기간 중 60% 360개가 개인 고객에 전달이 돼야 돼요. 210개 왔으니까 여기서 나머지 150개가 가야겠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쉬워 보이는데 이걸 파악하면 쉬운데 이걸 파악 못하면 못 풉니다. 1차 고객기관으로부터 공공 데이터를 제공받지 않은 2차 고객기관은 없다. 즉 2차 고객기관 300은 무조건 1차에서 왔다는 거죠. 기억 볼게요. 자, 개인 고객에게 공공 데이터를 제공한 기관의 수는 1차 고객이 2차 고객보다 당연히 크죠.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가는 150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개인 고객에만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지 개인 고객에게잖아요. 에만이 아니라. 따라서 여길 거쳐서도 개인이 가고 여길 거쳐서도 개인이 가니까 왜? 2차도 태생적으로 1차였으니까. 따라서 210, 즉 360이 되는 거죠. 얘 1차는. 그러니까 얘 엄마예요. 얘 아들이고. 2차에서는 210개만 가는 거죠. 당연히 큽니다. 니은. 공공 데이터를 자체만 활용하는 기관의 수는 1차가 150, 2차가 90이죠. 크죠? 맞습니다. 1차 고객 기간 중 개인 고객에만 이거 150이잖아요. 오케이. 1차 고객 기간은 25%. 이건 맞죠? 정답은 4번이네요. 자, 리을이 좀 문제인데 사실상 여기서 정답이 나오니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해설이니까 보고 넘어갈게요. 1차 고객 기간 중에서 개인 고객에만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는 150개죠. 1차 고객 기간 중 개인 고객에만이니까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걸 묻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거랑 이거의 차이를 1차 고객 기간 중 개인 고객에만 공공 데이터 제공, 개인 고객에게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 틀린 말입니다. 150이에요. 1차 고객 기간 중 2차 고객 기간에만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 이거 무슨 뜻일까요? 2차에서 자체 활용하는 90개를 뜻합니다. 일단 2차로 300을 줬잖아요. 이 중에서 개인 고객에게 안 가고 2차에만 남겨있는 건 여기에 30% 아까 구했잖아. 90. 근데 70% 이상 더 크대요. 63이지. 153이죠. 근데 150은 153보다 작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18번 볼게요. 가중평균 문제죠. 악랄한 문제였습니다. 통행 목적에 따른 시간대별 비율을 정리한 거 옳은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업무, 여가, 쇼핑만 나뉘고 출발과 도착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업무 목적 통행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와 전체 통행 횟수 중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대는 동일하다. 동일하죠. 여기까진 좋아. 하나만 줄이는데 급급하지. 여기서 이제 25%의 확률로 찍어서 맞추신 분들은 되게 운이 좋으신 분이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구해야지. 가중평균이에요. 특별히 친절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물론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피셋을 기출을 하는 사람도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덕후님인가? 그분 말고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거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숫자 간단한 거. 밑에 거 쓴 겁니다. 아무거나 써도 돼요. 이게 뭐죠? 연립방정식. 정확하게는 3원 1차 연립 이퀘이션. 이거예요. 중학교 과정. 그러니까 피셋에서 뭐 수포자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피셋은 뭐 특별한 지식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초중고 교과 과정에서 이제 배운 기본적인 사칙 연산 외에도 이런 방정식들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로 풀면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면 숫자가 까다롭거든. 막 이거 뭐라고 하지? 가감승제인가? 아닌데?
가감승제가 아니라 가감법 맞나요? 그냥 이제 제거해주고 이거 통분해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잡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간이 많으면 어쨌든 답은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린 가중평균을 해야 되지. 근데 이중 가중평균은 들어봤어. 전체가 있고 뭐 하나, 둘에서 이 전체 이렇게 거리비를. 얘는 세 개니까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힌트를 준 게 이겁니다. 1.5, 1.5. 무슨 뜻인지 제가 친절하게 굉장히 생색내는 것 같죠, 제가. 근데 좀 이 부분에서 제가 당당해질게요. 저처럼 이렇게 자세히 가르친 사람 없다고 자부합니다. 이게 뭘까요? 시소예요. 중심이고요. 얘 3.15를 여기다 둘게요, 여러분. 얘를 하나로 본다고 했어요. 4.5는 당연히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1.5 뭐 이쯤 있겠지. 이거 크기를 비교해서 작게 해준 게 아니라 두 명을 같이 그리려고 이렇게 한 거니까 크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두 명이 있고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걸 나타내는 거라고. 우리 시소 가중평균이 뭐냐면 여러분들 막 1 플러스 2 플러스 3의 평균을 구해봐. 그럼 이거 나누기 3하면 뭐가 되죠? 6이, 아니 이거 6이래. 3이 되죠. 그러니까 2가 되죠. 평균이. 이것도 가중평균이에요. 이 가중치가 1대1 혹은 1대1인 경우에 특별한 그 가중평균의 그 경우를 우리는 수학적으로 산술평균이라 정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1대1의 비중이 아니죠. 1대1의 비중이 되려면 얘도 이 차이가 135죠. 그냥 소수점 생략. 얘는 지금 165지. 이게 135 대 135가 됐어야 돼. 그러면 1대1의 인구수 비율을 가진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통행 횟수 비율을 가지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뭐지? 항상 시소는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요. 가중평균 이겁니다. 자, 뚱뚱한 사람이 있으면 좀 가까이 타고 중심에서 가벼운 사람은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이퀄리브리엄, 균형이 맞는 거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가 적다는 게 뭘까요? 그만큼 뚱뚱하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지? 더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즉 업무가 얘고 여가 쇼핑 얘네들이잖아요. 즉 업무 대 이거 이렇게 합칠게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165 대 135가 아니라 135 대 165 대 135다 이거죠. 왜냐면 얘가 업무고 얘가 여가 쇼핑이면 당연히 얘가 여기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아니죠. 이 중심에 가까울수록 즉 숫자가 차이가 적을수록 큰 겁니다. 가중평균이 그거예요. 자, 이거 나뉘어지죠. 15로 게임 끝났습니다. 20분의 11, 20분의 9 55%, 얘 45%. 저 얘 55%라는 거지. 100% 만점 그 해서. 근데 얘 이게 안 끝났지. 가볍습니다. 여기다 그냥 대입해주죠. 55에다 3 곱해요. 165%. 그 다음에 y 플러스 z는 45%니까 y를 그냥 바꿔줄게요. 45% 마이너스 z로.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 1.5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왜 1.5를 곱해? 1.0이니까 45% 마이너스 z. 자, 1.5를 여기다 그냥 얘는 이제 z죠. 이게 뭐다? 2.25. 퍼센트니까 225로 환산. 약분 15% 남나요? 그러면 0.5z는 게임은 끝납니다. 30%. 그럼 y는 뭐다? 15%다. 자, 이게 가중평균 진짜 최대한 최대한 쉽게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15%, 30% 끝났습니다. 자, 보죠. 자, 통행 목적별 통행 횟수는 업무, 쇼핑, 여가 순으로 맞습니다. 디귿. 여가 목적 통행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 전체 통행. 이건 뭐 곱하면 되죠. 얘는 100%에 14.8이니까 15에다가 50%는 7.5%죠. 안 되죠. 전체 통행이 더 크죠. 이 50%니까 얘보다 크겠지라는 함정입니다. 이것도 선지도 악랄하게 해놨어. 리을까지 다 봐야 돼. 쇼핑 목적 통행 비율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시간대가 여기죠, 여러분. 그 다음에 같은 시간대 업무 목적 2.5배 이상이래요. 이건 좀 뺄게요. 이게 2.5배 이상이냐 이제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막 계산을 잡아야 될지 막 복잡하지. 그러면 업무 목적 통행의 2.5배라고 했죠. 여기다 2.5배로 곱하세요. 그럼 얘 20%잖아요. 2.5 곱하기 8은 20이니까. 자, 그럼 쉽네. 이 비교합시다. 30에서 50은 25죠.
이 증가율이 뭘까요? 어떻게 빨리 나오냐고요? 분수의 소수편을 외우면 됩니다. 6분의 5거든요.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거든요, 이게. 6분의 1이 16.67이니까 어찌됐건 여기서 여기 가는 거 83.3% 증가율이.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20분의 11.5죠. 이거 기껏해야 50% 약간 60% 안 되는데 57.5%겠네 증가율이. 그럼 얘가 더 크죠. 그 말은 뭐죠? 업무 목적 통해 횟수의 2.5배? 그렇죠. 미만이 돼야겠죠. 정답은 1번이 그래서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19번, 20번 보고 파트 1 영상 끝낼게요. 2013년 8월 10일에서 16일간 일주일 동안 수원수질 측정, 조류 예보 및 해제 현황 아무튼 다 나와 있대요. 그래서 표 1, 2가 있고 자, 일단 보고서 추가 필요한 자료를 묻고 있으니까 차근차근 가보죠. 자, 호수 비의 수온 이건 다 구할 수 있었죠. 클로로필 농도도 알 수 있고요. 남조류세포도 알 수 있고요. 자, 2008에서 13년에 클로로필 남조류 이건 몰라요. 질소한 이름도 모르고요. 그쵸? 그럼 이거를 일단 필요하겠네요. 클로로필 이거. 자, 그럼 기억미음이 들어간 거 제외해주고 서지를 지울게요. 자, 조류예보 발령 현황은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주의보가 발령되는 시기에는 주로 8월에서 10월까지. 즉, 그 월별에 그 발령되는 것 자료를 이제 알아야겠죠.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월, 일별 조류예보 발령 현황이 필요합니다. 기억, 디귿, 미음. 정답은 2번입니다. 리을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안 물어봤어요, 이거는. 2008에서 13년은. 2013년에서 8월 10일, 16일 동안 수온을 물어봤지. 자, 20번 보고 끝낼게요. 이거랑 이 4개의 자료를 보고 2013년 8월 13에서 15일 동안 호수 비의 조류 예보 및 해제 발령 결과를 바르게 나열하래요. 사실상 어려운 건 아닌데 봐야 되는 자료가 많고 20번입니다. 심적 압박감. 이건 거의 다 웬만해선 좀 찍지 않을까 싶은데 어려워서가 아니라 당일 및 전일 즉 4개의 수치 클로로필, 남조류 순서대로 판정한대요. 그래서 만족하면 그 해당 발령 후 예보 당일 조류 해석을 절차를 종료한대요. 절차 1번 4개가 모두 대발생이면 대발생, 경보면 경보, 4개가 모두 주의보면 주의보. 측정 수치 4개 중 2개 이상이 주의보 단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해제. 이거 모두 만족 못하면 예보 전일과 동일. 자, 13일이면 12일을 봐야겠죠. 비호수였으니까. 자, 볼게요. 12일부터. 경보. 13일. 주의보. 자, 경보 2개, 주의보 2개. 있어요? 여긴, 잠깐만요. 다시 한번. 클로로필 농도가 30 이상이니까 경보 맞고요. 남조류 세포수가 5000 이상이니까 맞고, 그 다음에 13일에는 클로로필 농도가 21, 남조류 세포수가 31이니까, 이게 이제, 남조류 세포수가 이제 1412니까, 주의보, 맞죠? 그럼 주의보 2개, 경보 2개인가요? 그러면 여기 4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게 없는데, 왜냐면, 그, 경보는 주의보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주의보 단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해제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제는 없으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어서 해제를 안 넣은 것 같아요. 이 선지에다가. 그럼 예보 전일과 동일해야겠죠. 13일은. 주의보입니다. 14일도 볼게요. 이제 봤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주의보. 얘는 주의보가 안 되네? 그러면 3개는 모두 주의보인데 하나는 이게 만족을 못해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없죠, 여러분. 왜냐면 2개 이상이 돼야 되니까 주의보 단기 기준 못 맞춰야 되니까. 그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주의보 15일 주의보 이거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주의보 즉 주의보 2개고 주의보 2개를 못 미쳐요. 2개는 주의보보다 주의보 기준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주의보보다 낫다는 거죠. 그럼 이거죠. 해제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6년 오후 공채 파트 1 기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